먹는 약.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사과를 깎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는 약. 연고를 처방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화장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시더라고. 왜냐면 화장은 생명이거든. 그럼 넌 좀비니? 붙이는 약. 파스는 약을 먹는 거 대신에 붙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어디에 맞아요? 엉덩이에 맞잖아요. 엉덩이가 네네. 감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약에 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강약 중강약 시즌2. 안녕하십니까. 36.6도씨 의료생활협동조합 30분 의원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물 추적자 황약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핑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송백수입니다. 점점 갈수록 방송을 진행하면 할수록 송백수가 쉬는 시간에 물어보는 게 도핑의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마치 직접 할 것처럼 물어보고 나도 있어요. 도핑을 할 수 있나요?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엄청난 시작이라는 걸 알고 네. 나서 그 약물 코디네이터 하고 싶으면 일단 의대부터 그렇구나. 의학 전문 대학원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화이팅. 네. 자, 지난번에 이어서 도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 분야를 잘 몰라갖고 황약사의 원고를 받고 엄청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저는 뭐 도핑 해봐야 스테로이드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스테로이드는 고전 중에 고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충격과 공포 이런 방법이 있다니 뭐 그러니까 이런. 이미 저 마약류나 각성제는 선사 시대, 뭐 선캄브리아 시대 같은 거고, 그리고 동화작용 스테로이드는 중생대 정도다. 스테로이드가 막혔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냈겠죠.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남성 호르몬이 지난번에 이제 대사를 좀 활발하게 해주고 근육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빠르게 도움을 준다. 근력을 증강시켜가지고 근데 이게 또 남성 호르몬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남자처럼 근육이 울퉁불퉁한 근육 돼지가 돼서 바바리안. 강력한 힘을 바바리안 같은 거 홀윈도 한번 돌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뭐야 또. 디아블로라고 있어. 여튼 근데 그거는 근육을 키우는 건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도핑이라는 게 종목별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선 이게 도핑인데 어떤 종목에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순발력이 많이 필요한 그 운동 같은 경우는 근육이 많아서 막 이렇게 방해될 거 아니에요. 방해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구력이 필요한 종목 같으면은 뭐 폐활량을 늘린다거나 이런 게 폐활량도 늘려주다니 난 이 참. 부분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 더한 것도 있어. 사격이나 양궁 같은 거 하는 사람은 손 떨리면 안 되잖아. 잔잔해져야 되잖아. 평온한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잖아. 딱 생각나는 약 있지 않니? 민데랄 같은 거. 그치. 그것도 그 종목에선 도핑에 걸립니다. 아. 도핑 기구가 바보들이 아니에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해온 거를 다 학술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네. 계속 이제 추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 걸려요. 시즌 2 8번째 이야기 2부 다양한 도핑 기법. 그러면은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고요. 아까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근육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은 뭐 야구, 야구에서 뭐 홈런 타자라든가 체조 선수들. 체조는 근육이 울퉁불퉁하면 오히려 안 좋을 경우가 있지 않을까? 유연성이 떨어지지 그런가? 않을까요? 체조 유연성 문제가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 역도? 이런 거? 뭐 그렇죠. 그런 종목들. 스테로이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신선한 거. 저 이거 굉장히 신선했는데 21세기 도핑이라고 하죠. 진짜 신선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저희가 빈혈 시간에 설명했었던 조혈 보조 뭐 그런 이거 거. 뭐냐면은 저희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거 있다고 얘기하면서 적혈구 자체가 부족하면 골수에서 만들어내는 적혈구가 아예 적어버리면 적혈구를 만들어주는 거를 보조해주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골수에서부터 못 만드는 되게 좀 심각한 상태의 빈혈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조혈보조제 같은 거를 투여를 하거든요. 아니, 이분들이 조혈보조제만 하는 게 아니라 블러드 도핑이라고 들어봤니? 그게 뭐예요? 자기 그 산소 많이 있을 그 건강할 때 피를 뽑아놨다가 자가 수혈을 한 다음에 뛰는 거야.
뭔 말이에요? 자기 피를 예. 뽑아놨다가 자가수혈. 그게 산소가 남아있어요? 그 픽에? 그렇다네. 블러드 도핑이라고 검색하면 잔뜩 나옵니다. 진짜 상상 그거를 이상이다. 하다가 이거를 약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낸 게 에리스로포이에틴일 거 아니야. 아, 맙소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적혈구라는 거는 네. 산소 운반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적혈구가 많아서 산소 운반을 더 잘하게 되면 호흡을 한 비율에 비해서 온몸으로 가는 산소의 효율이 좋아지는 운동 거예요. 능력이 지구력이 강화되죠.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지구력하면 그렇죠. 딱 생각나는 대표적인 마라톤. 스포츠가 마라톤도 있지만 달리기. 사이클, 육상. 네, 이랑 뭐 그런 것들도 다 사이클이랑.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랜스 암스트롱. 네. 네. 그 달 착륙하신 분. 네. 아니 뭐 색소폰 잘 부시는 그러지 그분. 마시고요. 네, 이분 사실은 그 다 고환암. 암스트롱인데 그 사람들도. 네, 고환암 때문에 네. 암을 극복한 선수. 정말 유명했죠. 그러니까. 고환암을 극복하고 막. 네, 이분 얘기 좀 해주세요. 이분이 대표적인 블러드 도핑 그 저혈 보조제 빈혈약 쓰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만성 신장병 환자들 네. 신장내과에서 빈혈약으로 아까 정 선생 설명했던 것처럼 많이 쓰는 건데 이걸로 이제 적혈구량을 늘려가지고 네. 강력한 지구력을 바탕으로 뜨흐드 프랑스 예? 뜨흐드 뭐라고요? 프랑스 아유 발음이 어렵네. 그거를 잘하지는 못해서 이거를 7번 연속 7연패를 하시고 올림픽 네. 메달까지 따셨던 분인데 네. 이게 다 약발이었다. 깡그리 박탈당하셨죠. 아니 그러면은 이게 그 예전에는 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것이 도핑 약물로 쓰인다는 것을 반도핑 기구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 최근에 적발이 된 거예요? 그게 2000년대 들어서 생긴 일이고 음. 그 약이 등장한 역사가 오래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약 네네. 자체도 사실 빈혈계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새롭게 떠오른 건데 딱 걸린 거죠. 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사람이 천재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물 코디네이터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종의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잡혀가나? 하겠지. 근데 잘은 확실히 모르지만 도핑 뒤에는 의사가 있네요. 의사일지 과학자일지 제약회사 관계자일지 뭘지 모르겠지만 약을 다루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 반드시 있겠죠. 네, 반드시. 그걸 잡는 반도핑 기구에도 그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서로 이제 업자들끼리의 싸움이구만. 그렇죠. 전문 업자들끼리의 싸움이 자꾸 되겠죠. 잡히는. 하여간 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이 도핑에 쓰일 수 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계속 할 건데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깜짝 아, 놀랐어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가요? 네. 아, 어찌됐든 적혈구를 많이 생기게 함으로써 산소 운반 효율을 높여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구력을 향상시킨다. 아. 지난번 시간에 이제 인슐린 얘기하면서 네. 성장 호르몬, 어, 인슐린 그러니까. 그로스 팩터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인슐린 얘기하면서 그로스펙터 얘기를 했던 게 여드름, 여드름 얘기할 때 예. 실제로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인슐린 성장 요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네. 그 주변에 있는 피지 분비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게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네. 결국에 여드름이 많아진다라고 했는데 그 인슐린을 도핑에 쓸 수 있다. 네. 아, 진짜요? 어. 인슐린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주사를 많이 맞는 그 네. 인슐린인데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인슐린의 도핑이라는 게 인슐린 성장 요인 요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피로 회복 쪽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저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이라고 MLB 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바이오제네시스 딱 이름만 들어봐도 생물학적 이런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 같잖아요. 네. 이 회사에서 선수들에게 약을 공급한 사건이에요. 도핑하라고요? 아, 아예 암암리에 대놓고. 네. 돈 받고. 회사랑 직거래한 거죠 이제. 엄마나. 상상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시간 되고 영어 되시는 분들은 미첼 리포트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미첼 리포트. 미국 상원의원이 이런 도핑에 실때 거기 보면은 리포트 안에 회사랑 거래한 영수증 사본까지 다 들어있을 정도로 아주 샅샅이 뒤진 사건이거든요. 대단하다 진짜 다들 꼼꼼해. 영업도 뛰셨네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피로 회복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은 저 불펜 투수들, 네, 아 맞다. 그 연투를 해야 되는 불펜 투수들 같은 경우에 피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특정 팀이 생각나는데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요, 하나? 난 얘기 안 했어. 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김성근 감독님 리더십 관련된 방송을 했던 적도 있어요. 맞아요. 물론 그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평생 고3으로 살란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 맞아. 리더십을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고3의 집중력으로 평생을 살란 얘기가 돼서 무서워.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나쁜 거라고 말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니까 그 성적을 나오는데 이런 기반이 있다라고 말을 했던 거고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불펜 선수 아무튼 그 불펜 선수 같은 경우에 피로 회복이 또 야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뛰는 그렇죠. 시즌이 긴 스포츠이기 때문에 피로 회복이 진짜 회복력이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해서 그 성장 호르몬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피로 회복용으로 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젠 도핑에 걸린다. 다 걸리죠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격이나 그 이제 손을 떨면 안 되는 그런 맞아. 스포츠들 있잖아요. 양궁, 네. 사격 이런 것들. 당구 뭐 이런 거. 그 왜 저희 불안장애라고 왜 뭐 범불안장애나 이런 식으로 뭐 무대에 가서 뭐 떤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네. 손이 덜덜덜 그럴 떨리고. 때 이제 심장맥을 서서히 뛰게 해주는 약이 아까 말한 프로프라놀이라고 네. 인데랄 뭐 인데놀 이런 이름의 약인데 네. 실제로 뭐 무대 공연하는데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 많이 이런 써요. 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긴장을 좀 과도하게 해서 일상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비용으로 쓰고 그래요? 있는 약이고 편두통을 자주 겪는 분들한테는 예방 차원에서 이거를 좀 쓰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네, 다양한 원래는 용도. 혈압약이었던 약인데 네, 요즘은 혈압에 쓰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 정도로 그렇죠. 오히려 예, 뭐 프로프라놀은 갑상선 질환에도 쓰고 갑상선 뭐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는 빈맥을 되게 자주 겪어서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쓰기도 이게 하고요. 저희 다음번 방송 주제이기 때문에 미리 땡겨 얘기한 거고요. 같은 약을 여러 가지로 쓴다거나 설명서만 읽어보고 낭패 보는 경우 이게 이제 손떨림 때문에 문제가 되는 당구나 골프, 사격, 양궁. 사격 진짜 중요할 것 같아. 양궁 그러니까. 사격에서는 그렇지. 골프도 마찬가지겠지만 결정적이죠. 이런 종목들에서는 도핑이다. 라고 그렇겠네요. 간주를 해요. 다른 종목은 도핑이 아니고요. 네. 다른 다른 종목에서는 도핑이라고 안 보고 이게 종목별로 도핑이 다르구나. 네, 종목별로 다 달라요. 규정이? 네네. 이건 또 몰랐네. 그러니까 도핑 규정을 보면은 네. 그 경기하는 기간 내에만 금지되는 약도 있고 계속 금지되는 약도 있고 동아 스테로이드 같은 건 계속 금지되는 약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특정 종목에만 금지되는 약이 있어요. 게다가 이거는 또 작용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계속 쓸 필요가 없어요. 경기 때만 딱 쓰면 될 것 경기하기 같은데. 딱 전날이나 네. 뭐 당일날 딱 먹고 당일에 딱 먹고. 당일에 한 30분 전에 먹으면 효과가 바로 근데 나타나니까. 아까 말한 그런 종목들 당구, 골프, 사격, 양궁 같은 경우에는 그 평정심을 유지하고 손 떨지 않는 게 실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핑이라고 보는 거죠. 네. 긴장을 조금 떨어뜨려 주거든요. 실제로 긴장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신체 증상들을 많이 좀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거 대본에 안 적어놨는데 고3 도핑할 때 암페타민 얘기했잖아요. 암페타민 마약 아니에요? 암페타민 향정신성 의약품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 때문에 암페타민 자체는 의약용으로 안 나와요. 암페타민 비슷하게 만든 합성 물질들을 약으로 쓰는데 메트암페타민 이런 네네 거. 뭐 그런 것들 아데랄이라든가 콘서타 같은 것들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떤 컨트롤이 중요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투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은 뭐 그 컨택이 좀 떨어지는 타자 야구에서도 암페타민을 도핑을 합니다. 집중력이 빡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걸리죠. 그리고 도핑에 걸리죠. 걸리는군요. 네. 네, 이런 것들 승부에 영향을 끼칠 만하면서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확실시 되니까 이건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프로프라놀 같은 경우, 인데놀이나 인데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사람이
공연을 하는 가수야. 네. 근데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울렁증이 있어. 울렁증이 있어요. 그럼 이거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와서 내가 지금 도핑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격 선수야. 근데 너무 그 긴장감 때문에 경기에 임할 때 너무 힘들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지금 우울하다. 그러면 나는 줄 것 같아. 모르면. 모르면 저렇게 되죠. 그걸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철컥철컥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TUE라고 네. 치료적 사용 면책, 뭐 네. Therapeutic Use Exemption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그런 공포증이 있다라는 진단이 되면 프로프라놀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한 의학적 소견을 그 협회, 예를 들면 양궁이면 양궁, 사격이면 사격 협회에 제출을 해서 그쪽 협회에서 억셉트를 하면 인정하면은 되는 건데 인정 안 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왜냐하면 그 종목에서는 그걸 다스리는 게 실력이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그런 질환이 있을 정도였으면은 애초에 안 했겠지. 그런 선수가 했겠지. 됐을까 하는 의문은 드네요. 아, 참 골치 참 복잡하네요. 도핑 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여기 현역 의사가 탐복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합니다. 네. 거의 숨바꼭질 놀이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또 잡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잡으면 또 그 틈새를 노려서 다른 새로운 약을 기술도 찾고 생기고. 이걸 네, 그렇죠. 계속 네. 네. 계속 반복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뭐 반도핑 기법에 뭔가 재밌는 예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핑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약을 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투약 스케줄을 조정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효과는 보면서 검출은 피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코디네이터라고 부릅니다. 전문가. 뭐 건담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코디네이터 아니고요. 네, 뭐 어떻게 조정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코오디네이트란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가장 좋은 예가 좋은 검출하기 빡신 좋은 거. 예. 애초에 검출하기 힘든 약을 쓰면은 이게 그렇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이런 약이 21세기형 도핑이라는 생물학적 제재를 쓰는 경우죠. 어. 아까 말했던 성장 호르몬이라는 그렇지. 거.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거랑 뭐 인슐린을 쓴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거잖아.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어떻게 쓰는 찾아내니까? 경우. 이거 근데. 어떻게 찾아냈지? 그러니까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나 보죠. 저도 자세한 거는 그런 거는 병리과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뭐 그런 걸 그러네. 네. 알 리는 없잖아요. 아까 그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이라는 거 거기 이제 그 회사 설립자가 선수들한테 직접 주사를 하면서 도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아나볼릭 효과도 있거든요. 피로회복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방법이 없었으니까 악용을 한 건데 그 이후로 그 약을 검출하는 방법이 생겨난 거겠죠. 그 에리스로포이틴 같은 것도 네. 마찬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원래 있는 건데. 조혈 보조 세포를 어떻게 네. 한 거잖아요. 네. 참 야구 선수한테 가서 이거 안 걸려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회사가. 그 회사를 설립한 그 과학자겠죠. 리서처겠죠. 그 사람이 네. 자기가 직접 주사하고 돈 받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내비도 얘기하면서 네. 이제 검사도 피하고 원하는 효과도 얻으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축적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검출되는 농도보다 낮은 농도를 줬다 뺐다 하는 식으로 스택한다고 쌓는 식으로 혈중 농도를 검출 농도 이하가 맞춰지도록 애매하게 어떻게 유지하는 애매하게 거구나. 유지하는 그런 기법도 있고, 아까 줄타기를 하는군요. 그렇죠. 내비도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개념이고 한 그러니까 번에 인퓨전을 빵. 하고 빵 하고 네, 줄어들고. 가만히 줄어들면은 네. 그러니까 그 대회 나가기 전에 도핑 테스트가 있을 만한 스케줄 있기 전에 그렇죠. 줬다가 쭉 줄어들었다가 뭐 그런 네. 식으로 네. 그래서 도핑을 좀 불시하는 경우가 맞아요. 특히 야구 같으면 시즌이 길기 때문에 박태환 아. 또 쉬는 기간에 걸렸잖아요. 네. 그런 네. 거구나. 칠 대 걸린 거예요. 네. 아까 말했던 대회 기간에만 금지되는 약도 있고 전기간 금지되는 약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전기간에 금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쉬는 기간에 했던 게 그러니까. 나중에 경기 때 네. 돌아오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도핑에 안 걸리더라도 네. 그 약 있으면 부작용이 항상 있잖아요. 네. 이 부작용이 때문에
도핑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그렇지, 들면 그렇지.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쓰면은 그렇지. 이게 남성 호르몬을 몸에서 안 만들게 되니까 그치. 뭐 남성의 여성화 현상이 좀 진행될 수 있거든요. 약을 안 맞는 기간에는 약을 안 맞는 기간이니까 뭐 자이네코마스티아라고 여성형 유방이라 그래서 아, 남자가 남자인데 이렇게 유방이 나오는 경우가 네. 생겨요. 왜 이렇게 흐뭇해 하시나요? 뭘 상상하는 거야? 아수라백작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정말 여성형 유방이 나타나면 운동선수인데 여성형 유방이 나타난다. 그럼 의심할 만하지 이거는. 그러네요. 그럴 경우에 이제 유방암 치료에 쓰는 타목시펜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성 호르몬 억제제.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긁도 약이에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남성 호르몬은 안 걸리고 타목시펜이 걸린 거야. 그럼 너도 도핑이야? 너 도핑 이러고 잡아가는 거죠. 와, 너 진짜 이거 대단해. 도핑 가리려고 썼을 거야. 네가 이 약을 왜 먹어? 타목시펜을 뭐 유방암 걸린 게 아닌 이상 먹을 일이 이거보다 있나? 더 쉬운 약도 있어. 이뇨제. 이뇨제? 이뇨제 왜요? 몸에서 빼내야 되잖아, 약을. 약기운을 빼내기 약- 위해. 약기운을 빼내려고 이뇨제를 먹은 거를 그거를 찾는 거야? 네. 그것도 이뇨제도 도핑에- 걸려요. 안 돼, 혈압약 이뇨제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약, 고혈압 있는 사람이면은 신고해야 돼요? 아까 인슐린 맞는 당뇨병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선수인데 그런 경우면은 네. 신고를 하고 헐. 그 신고를 하면은 의사가 치료 계획을 제출을 해요. 이 환자는 이 질환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용량을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치료를 할 거다라고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만큼만 써야 되고요. 넘어가면은 그것도 도핑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허허허허. 이뇨제를 검출을 하면 도핑으로 간주를 한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런 걸 이제 마스킹 에이전트라고 차폐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까 뭐 네비도 같이 양 네. 조절하는 건 또 피라미드 기법이라고. 피라미드 기법. 기법이 네. 많아. 아까 쌓기 네네. 있었고 지금 차폐 있었고 이제 피라미드. 근데 이게 약마다 네. 체내 반감기, 그러니까 몸 안에 유지되다 용나가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조절을 해서 맞춰가지고 대회 때 검출이 안 될 만큼 용량을 맞춰서 투여를 해놓고 안 걸리게 피해가게 정교하게 이제 파마코카이네틱스로 설계를 하는 거죠. 임상 양리학 같은 거 좀 배운 사람들이면은 네. 네 이게 굉장한 뭐랄까 대단한 기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냥 임상 의사 아니고 좀 이런 거 하는 분야가 따로 있잖아요. 의사들 중에서도 네. 약사들 중에서도 이런 거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네. 네. 이게 꼼꼼해. 그 저 뭐 꼼꼼한 거 하면 또 어느 분을 안 떠올릴 수가 없는데 그분 이상 가는 설계가 들어가지 않고선 도핑도 아무나. 그러니까 저 하나 최진행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고전적인 게 걸린 케이스고요. 아 진짜 왜 그랬을까? 요즘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아니 본인 말로는 저기 네. 근육 보충제 있는 걸 먹다가 걸렸다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 근육 보충제, 단백질, 프로테인 보충제에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게 과거에는 이렇게 은밀하게 유통이 많이 됐었대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유통되는 게 없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유통되는 약인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관리하듯이 이제 컨트롤드 서브스턴스로 관리하는 물질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면은 FDA 감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피하려고 말 안 하고 몰래 섞어 놓은 것들이 입소문을 타고 그렇지. 와, 이 저거 제품을 먹으면 먹으면 근육이 확 늘어나더라. 벌크업이 된다. 다른 회사 거랑 다르다. 네네. 이렇게 된 실제로 거지. 농구 종목에서 대학 네. 농구에서 이것 때문에 걸린 도핑에 걸린 사례가 있었. 아, 농구가 의외로 도핑에 걸리는 게 적은 종목이거든요. 네. 아. 왜냐하면 농구는 근력만 키워서 되는 게 아니라서. 스피드. 농구는 도핑이 아니라 그냥 조상님을 잘 만나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키가 커야 되니까. 아니요. 저기 흑인이라 해야 되나? 흑형. 네, 흑형이 아니고선 잘할 수가 없는 종목이라서. 그럼요. 예, 이건- 잘 타고나야 네, 되는군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아. 도핑으로 커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왜 저 우리 육상 선수들 중에 천식이라고 네. 그 병명을 신고하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대요. 육상 선수인데 천식이 많다고요? 네. 이상하잖아. 천식 환자가 육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천식 환자분들 천식 약 쓰는 거 중에 네. 벤토린이라고 블루퍼라고 파란 거. 그렇지. 녹색. 네, 녹색인가? 녹색과 파란색의 중간색 정도입니다. 뭐 약간 이상한 그런 색이 청록색? 있는데 청록색이다 맞아. 네.
급할 때 이제 레스큐 약이라. 이렇게 숨이 이렇게 막 찰 때 한번 이렇게 훅 하면 기관지가 쫙 확장되는. 그래서 할수 있는. 네네 그걸 얼마나 자주 쓰냐에 따라서 천식 심각도를 뭐 파악하고 네. 그런 약이 있는데 그거를 빨고 레인에 서서 뛰는 선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 정도면 육상을 못 하는데. 왜냐하면 걔가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동화작용을 한다. 아. 그리고 뭐 폐활량도 늘어날 수 있겠죠. 참. 대사량도 그러니까 늘어날 수 있고. 벤토린이라는 게 사실 천식 환자들 급할 때 흡입하는 약인데 네. 그렇게 흡입을 하면 순간 기관지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용도로 되게 응급약이거든요. 네. 응급약인데 그거를 이제 달리기 하는 육상 선수들이 천식이라니. 천식이라고 하고 벤토린을 공공연하게 네. 레일에 쓰기 전에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와, 기상천외하다. 육상 선수가 천식 환자라 신고하면 그것 자체를 강하게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식이라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렇죠. 천식 환자는 육상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럼 뭐 다 천식일 수도 있죠. 사실 뭐 그죠? 운동 유발 천식일 수도 있고. 다 운동 유발 천식일 수도 있고. 참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네요.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도 네. 도핑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주로 네. 저개발 국가 쪽에서 네. 그쪽은 사실 뭐 잘 관리가 안 되니까 특히 뭐 아프리카나 그쪽 선수들 의심해봐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공식적으로 축구에서 도핑으로 걸리는 케이스들은 이제 네. 저 마리화나 선수가 마라도나를 피다 걸리거나 그게 뭔가 뭐가 바뀐 것 같은데. 뭐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는 거죠. 네. 뭐. 이런 게 많아요. 네. 기분이 업되잖아요. 대마니까. 그럼 막 지치지 않고 뛰겠군요. 그 대마 같은 경우는 야구 선수들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집중이 안 될 텐데 왜 그러지? 아 그냥 대마를 마약으로 하는 애가 야구를 한 거겠죠. 도핑을 했다기보다는. 난 그렇게 보는데 네. 뭐 아무튼 간에 네. 코카인 같은 경우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뭐 말했던 그 천식량 얘기하면서 네. 그 중에 성분 중에 클렌부테롤 뭐 이런 게 있는데 클렌부테롤은 사실은 감기약 처방할 때도 흔히 들어가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네 암브로콜이요. 기관지염이나 감기약에 쓰인다고요? 네. 감기나 기관지 걸렸을 때 이제 기침 가래 많을 때 가래 그런 진해거담제 그 기관지를 용으로 확장하면 가래를 쉽게 뱉을 수 있을 네.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처방하는 뭐 암브로콜이나 이런 거에 들어 있거든요. 이것도 도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검출이 되면. 클렌부테롤. 그러니까 약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감기약도 도핑에 걸릴 수 있다. 네. 그럼 안 되겠네. 원래 그 예전에 제가 이 기고를 할 때 감기약도 도핑에 걸릴 수 있다가 주 제목이었군요. 주제였어요. 와 근데 진짜 운동선수들은 꼼꼼하게 물어보고 따져가면서 약을 먹어야겠네요. 그래야 하는데 심지어 약국에서 그냥 약을 살 때조차도 내가 운동선수라고 네, 밝혀야 확인을 되네요.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KADA 사이트 가면은 검출할 수 있게 다 돼 있거든요. 이 약은 어떤 종목에서 어떤 뭐 대회 기간이거나 아니거나에 나눠가지고 도핑 대상이다라고 다 검색이 돼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좀 특이한 게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대마 씨앗 같은 걸로도 한약재처럼 약을 만들거든요. 그 맞다. 한약. 네, 그거 한약도 도핑에 아니면 걸리나? 에페드린 같은 거 들어있다거나 이런 것도 다 검출이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약은 사실은 재료를 알 수가 없는 게 많아서. 근데 공식적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그게 다 있으니까 적혀 있으니까 그것도 그 리스트에 다 나와요. 그런 거 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만약에 환자가 왔는데 운동선수다라고 하면 거기를 먼저 띄워봐야 되겠구나. 네, 그것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매년 바뀌고 매년 업데이트 되고 종목마다 다르고 대회 기간이냐 아니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냥 그것부터 하고 만약에 운동선수 진료를 할 일이 있으시거나 대회에 나가야 되는 운동선수라고 밝혔다면은 그거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겠다는 꽤 생각이 있어요. 드네요. 꽤 있어요. 스포츠 의학이라고 네. 아는 과가 있어요. 그리고 좀 큰 팀은 다 팀닥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네. 네. 여튼 의사들도 좀 주의를 할 부분이 있네요. 이번에 그러네. 박태환 사건처럼 나는 모르겠는데 이거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기본적으로 프로페셔널이란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이 네. 몰랐다라고 말하는 건 그 자체가 범죄급입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열심히 안 되는 공부하도록 거죠. 그걸로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인간이 네. 모른다라는 말을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희한한 게 학생이 몰랐다 그러면은 그걸 몰랐다고 질책을 하고
가지고 나중에 프로 직장인이 돼서 몰랐다 그러면은 모를 수도 있지라는 개소리들을 하고 있죠. 그러네. 바뀌었네. 완전 반대로 하고 있죠. 저희 같은 직업은 모르면 안 됩니다. 수술하다가 몰라서 몰랐어. 환자 죽였어요. 그러면은 네.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네. 근데 네. 그런 식으로 말을 그런 하는 일은 거아니에요?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모르는 거니까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수술대를 거죠. 주지 않습니다. 네. 같은 의사로서 그 박태환한테 내비두를 준 의사의 그런 몰랐다는 말이 네.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얘기한 그 뉘앙스 그대로겠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얘는 생각하세요? 성격상 그런 얘기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까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네, 네. 맞아요. 실제로 박태환을 여러 번 본 의사라면 그 박태환의 직업과 컨디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고 실제로 그분이 이제 정말로 만약에 몰랐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그분이 직업적인 잘못을 하신 것 같고 몰랐다는 게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양심적인 문제겠죠. 기본적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네. 몰랐다라는 거는 절대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수학 선생님이 근해 공식을 몰랐습니다. 이게 수준인가요? 피 아크네 공식이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수학 문제 정말 어쩌다가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의 굉장히 저 짜투리에 있는 거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박태환을 자주 보셨다면 네. 다른 수학 선생님은 모른다 치더라도 그분은 알았어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네. 박태환이 어쩌다 한번 들른 동네 의원에서 감기 진료하다 암브로콜 처방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랑은 다른 지금. 얘기인 거죠. 네. 꾸준히 처방받은 약이니까. 꾸준히 처방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쵸. 네. 처음이었고 몰랐다. 그냥 모자라서 줬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형적인 변명 논리에 가깝죠. 도핑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도핑 자체가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스포츠뿐 아니라 네. 대한민국 고3도 어떻게 보면은 상업화, 직업화 맞물려 있잖아요. 어떤 대학, 어떤 과를 가냐에 따라 그 일생 생의 소득이 결정되는 희한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헬조선으로 끝나는 거야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몸이 좀 망가지고 도덕적으로 좀 비난을 받더라도 돈만 좀 많이 땡기면 된다. 도핑 좀 하면 어때? 성적 잘 나와서 연봉만 땡기면 되지. 근데 도핑이 조선만의 문제는 아니잖아 지금. 세계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나라 자체가 전체적으로 도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학생들도 도핑을 하고 있고 네. 직장인들도 도핑을 하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술도 도핑인가? 그렇죠. 그럴 수 아니 가능한 얘기죠. 노동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을 먹는 거니까요. 갑자기 슬프잖아.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점점 또 아이들한테 내려오고 있고 그렇죠. 그런 스티뮬런트 같은 거 오래 복용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결론이 나면 될 것 같아요. 뭐 황 약사가 써준 결론이긴 하지만 실력 이상의 무언가를 노력이 아닌 다른 쉬운 방식으로 얻기 위해서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실력이 올라갔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건강이 얼마나 나빠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거죠. 비슷한 어느 정도로 안 좋아지는지. 그 약마다 다르겠죠. 약 종류와 기간에 따라서 엄청난 고자되기 뭐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타크래프트에서 스팀팩 맞는 게 도핑이잖아요. 스팀팩 맞고 열라 뛰어가다 럴커한테 한 줄로 끌켜봐야 이제 정신을 차리지. 그 마린이 스팀팩 맞으면 빨리 죽어요? 체력이 10 깎입니다. 체력이 깎여 있잖아요. 그래 똑같네. 이동 속도랑 연사 속도는 빨라지지만 체력이 10 깎여요. 스팀팩이 그렇죠. 도핑이라니까? 똑같네. 실제로 도핑에서 결론적으로 보여지는 성적은 올라갈 수 있지만 내상을 입는 거죠. 근데 메딕이 치료해 주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평생 메딕이 붙어 있을까? 현실은 메딕도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아니 거. 스타의 메딕은 만화만 있으면 치료를 해주지만 현실의 메딕은 머니가 있어야 치료를 해줍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듣고 있는 메딕 어떻게 생각하나? 뭐 저도 머니를 많이 받고 싶지만 뭐. 참 메딕을 만들지 말 걸 그랬어. 뭐래? 그래야 도핑의 위험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
브루드워 아니고 오리지널일 때 메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네. 그래요? 그때는 생마린 스팀팩 러시 함부로 못했죠. 네, 스팀팩을 아주 신중하게 한 번 딱 썼는데 그렇죠. 아. 근데 메딕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남발하기 도핑을 시작했죠. 하기 시작한 거죠. 스타크래프트도 자본주의를 따라가는구나. 그러면 오늘 그 도핑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